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HLB가 크게 급등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좀 경청을 하시고 좋은 판단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자, 이런 급등의 이유, 네, 이거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HLB 측에서 얘기하는 진 회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특히 그 비모 인스펙션 있죠. 네, 여기에 대한 반론 기사도 좀 나와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그 종목의 주가를 볼 때 뭐 긍정적인 의견만 계속 볼 수는 없죠. 네, 나쁜 의견도 보고 그래서 종합 평가해야 됩니다. 근데 나쁜 의견도 이것이 그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반대를 위한 반대면 뭔가 그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급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공매도 정부 정책, 네, 요것에 대한 이복현 금감 원장의 그 입장이 어느 정도 윤곽이 이제는 완전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또 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에서 일단 제가 이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중요한 결정하셔서 대박 종목 그 많이 하셔가지고 대박 내는 매매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HLB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HLB를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식판이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갑작스런 재료나 갑작스런 매매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HLB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 네, 이런 것들은 신속히 보낼 수 있고요. HLB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모든 것들을 수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HLB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아주 그 화끈한 수혜를 드릴 거니까 네, 문자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HLB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보인 것은 개파락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일시적으로 그 반대 매매가 다 되면서 악성 매물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그 매물 공백입니다. 그 건이 원인이 됐다. 네, 이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제 그 진 회장의 유튜브에서의 주주와의 소통, 네, 이게 좋았던 겁니다. 주주들은 불안하거든요. 네, 일단 뭐 승인이 보류가 된 겁니다. 그죠? 네, 승인이 보류가 됐다. 좋은 말로 하면 보완을 해라, 막 이런 말일 수 있지만 나쁜 말로 하면 또 보류가 일단 된 거잖아요. 잠시나마. 그런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진 회장의 유튜브로 좀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줬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되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스코 건에서 계속 그 좋은 소식이 날아들고 있죠. 네, 아스코 건과 관련해서 23.8개월 건도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스코 건 보시면은 재료가 또 하나 나온 게 있었었는데, 네, 아스코에서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가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그 건도 도움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들어와서 그것이 모멘텀이 돼서 좋은 시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요건이죠. 요건 여러분.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결과로 선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죠? 제가 아까 기사를 해놨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HTS에서 지금 찾았어요. 자, 그렇죠. 네, 이 부신 피질암에 대해서도 뛰어난 임상 효과를 보여서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결과로 선정된 거, 네, 이런 것들도 도움이 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주가를 끌어당겼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 뭐 좋아요. 근데 약간 물량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그 물량을 이건 분 차트입니다. 3분 차트인데 잘 커버하고 막판의 움직임도 그렇게 크게 둔화되지 않고 윗골이 짧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뭐 이런 건이 원인이 됐는데, 근데 최근에 진 회장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디스하는 기사건이 하나 나와 있죠. 네, 여러분. 이게 5월 27일 오후 9시 1분에 나와 있는 기사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왔지만 주가는 오히려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의 기사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 진 회장은 비모 인스펙션 그거는 사실 연기 사유이기 때문에 CRL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니고 또 문제도 없다. 원격으로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경 이코노미에서는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막판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죠. HLB 측은 이제 원격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례를 많이 봤잖아요. 사례를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해외 사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건으로 해서 승인이 난 경우가 많고,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매경 쪽에서는 비모 조사관들이 사실 원격 조사를 선호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원격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기사로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이 원격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건을 해 가지고 승인이 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대체안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대세거든요. 그런데 요건만 꼬투리를 잡는 것은 이건 좀 기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건에는 좋은 의견도 있지만 나쁜 의견도 항상 대두가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일단 넘기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모든 것은 31일 날 EIR에서 모든 게 다 적나라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것만 부각시켜서 문제가 큰 것처럼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기사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여하튼 이런 기사도 있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우리는 사측에서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 비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델리케이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모권 이 기사가 떴는데도 그 전날 저녁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HLB 시세가 폭등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강점 요소입니다. 그 정도로만 일단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HLB의 수급 관계를 한번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급적인 부분은 외인기관은 좀 팔았지만은 수량이 큰 건 아니고요. 개인이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하는 것은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죠? 외인이나 기관들이 좀 선도 역할을 해주는 게 항상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외인이나 기관은 조금 매도하고 개인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매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수급 흐름이 오늘 현재만 봐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외인 기관 개인이 좀 혼재된 매매를 최근에 하고는 있고, 초반에는 개인들의 매매가 어느 정도 주가 흐름하고 일치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이 빨간선의 외인이나 또는 초록색의 기관이 주가 흐름을 만드는 그런 패턴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인이나 기관이 좀 주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은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걸 전적으로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외인 지분율은요. 현재 최근에 외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20.26%까지 약간 증가한 정도. 그 정도입니다. 이게 뭐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비중이 뭐 크게 든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올 때 선도를 한 증권사 창구는 한번 참고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선도를 해서 주도를 해서 많이 샀던 창구 동향을 보니까 되게 이런 창구가 선도를 했어요. 뭐 JP모간, 키움증권, 신한금투 뭐 이런 쪽입니다. 한국증권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특색 있게 볼 것은 외국계에서 JP모간하고 신한금융투자 쪽 동향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한하고 JP모간을 보면 JP모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 주가가 오를 때 순매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JP모간 창구의 동향은 앞으로도 참고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금융투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한금융투자도 좀 보면 신한금융투자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순매수를 계속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창구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이 신한금투 같은 경우에 오늘의 매매 동향을 보면 샀다가 팔고 팔았다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혼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팔았다가 사고
다시 팔았다가 다시 사는 그런 패턴, 지그재그 패턴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매매를 어떻게 앞으로 할지는 사실 우리가 외인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참고 정도는 하고 우리가 그 참고 동향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HLB의 그러니까 항소제약의 EIR 결과, 이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근데 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본 줄기는 아직도 좋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 줄기만 보고 가자는 생각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지 개별 창구의 동향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리고 공매도 잔고는 말이에요. 공매도 잔고는 제가 보니까 5월 23일 현재까지로 나와 있죠. HLB 같은 경우는 대개 339만 주 정도. 그러니까 뭐 300만 주에서 350만 주 범주를 넘나드는 정도. 그 정도로만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2, 3일 내에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며칠 뒤에 나타납니다. 그거를 나중에 체킹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공매도 분위기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하튼 그 진회장이 코스피 이전을 연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금감원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괜히 또 7월 달부터 하거나 그러면은 그 HLB 주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속보가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제 기사입니다만 공매도 빠르게 재개해야 된다. 시스템 구축 내년 초 가능하다. 자, 그러면 공매도 빠르게 재개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7월부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시스템 구축이 돼야 공매도가 재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요지로 기사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기사를 보시면 공매도 전산 시스템 단계별 추진 도중 재개 검토. 그러니까 막바로 7월 달부터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전산 시스템은 내년 1분기 정도 예상이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쭉 내용을 좀 보면은 8, 90% 정도는 가동이 돼야 그래야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불법 공매도로 8, 90% 이상 우리가 적발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니 공매도가 가능한지 검토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요점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약을 드리면 80 내지 90% 정도, 그 정도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 이 정도 차단이 돼야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죠? 근데 이 정도의 불법 공매도가 지금 현재는 차단이 안 되죠. 전산 시스템의 미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전산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정도나 돼서 공매도가 본격 재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죠. 맨 위에 이 기사에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7월부터 재개가 된다고 하는 건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이나 마련이 돼야 된다. 7월부터의 공매도 재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단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EIR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CRL에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따라서 승인 기간이 2개월 6개월 정도로 조금은 틀려지지만 결국은 6개월 이내에 다 승인이 될 문제고, 이 CRL 자체의 CMC 부분의 문제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facility,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
이런 쪽의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된다는 거. 배관, 공조, 위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EIR을 31일 날 이제 받을 예정인데 항서제약에서 여기에 결과가 NAI가 나올 수 있고 VAI가 나올 수 있고 OAI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VAI 이상 받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거. 그건 항서제약 부사장이나 또 진 회장의 입에서도 다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받는다고 한다면은 대응에 필요한 시간도 짧아지고 승인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 경우는 주가가 좀 더 랠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OAI를 만일 받는다고 한다면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IR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당연히 VAI 이상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CRL에서 구체적인 CRL이 등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이 부분도 역시 한 31일쯤에 이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세는 그쪽을 향해서 수렴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전체 물량을 다 팔고 뭐 그렇게 떠날 그럴 상황이 절대 아니죠. 오늘 이후 상황을 보고 제가 또 판단 기준과 매매 그 대응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은 제가 항상 느리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영상을 장중에 그 매매 판단을 해야 되고 긴급 재료를 바로바로 입수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이제 순간적인 것이 중요한 지금 현재 국면이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HLB라고 꼭 문자 한 통을 주셔서 비상 연락망을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걸 수백 번 강조드리고 있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고 대박을 냅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HLB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대박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이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2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2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